반갑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계여행 타이베이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여행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수업은 타이베이에 관한 여행 지식을 드리기보다는 혼자서 세계 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여행사와 가이드 없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두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혼자서 사막을 걷고 있는 그림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심정일까요? 무섭고 두렵고 막막하죠. 이게 세계 여행을 기획하고 계신 혼자서 가려니 얼마나 두려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뭘까요? 짜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보면 이게 뭐야 하시겠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다 여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세계 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두려우시다고요?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못하시는 분 절대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속담이 있죠? 반복해서 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해보시죠. 심리적으로 힘드신 여러분을 위한 뜬금없는 퀴즈. 뭐죠? 마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마늘로 유명한 곳은 어디라고요? 맞습니다. 제 이름이 차희성입니다. 자, 비대면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 QR코드로 들어와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블로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번의 수업으로 준비했는데요. 1차는 AI로 여행 일정을 세워보도록 할 테고요. 2차는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지도 앱이죠. 지도 앱으로 어떻게 교통을 해결할 건지 알아보고요. 마지막 4차는 세계 여행에서 언어 장벽이 너무 큽니다. 이 장벽을 어떻게 번역기로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환전은 어떻게 하고 여행에 특화된 카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AI로 여행 일정을 세워볼 텐데요. 자,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행을 하시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고요? 취향을 알아야 AI한테 질문을 할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AI도요. 찰떡같이 말해야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찰떡같이 말하려면 나의 취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은 어떠한지 취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항공편이 있습니다. 경유와 직항이 있는데요. 경유는 그야말로 거쳐서 가는 거고요. 직항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로 가는 거겠죠. 어디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직항이 비쌉니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하죠. 경유는요, 거쳐가기 때문에 저렴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몸도 힘들 수 있고요. 나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경유를 하기 때문에 티켓에 따라서, 조건은 티켓에 따라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 그 도시에 멈춰서 구경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돌아올 때 싱가포르에서 경유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티켓에서는 일주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3박 4일 동안 싱가포르 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렴하게 갔죠. 게다가 유럽 여행 플러스 싱가포르까지 볼 수 있었으니까 일석이조죠. 이래서 여러분의 취향은 직항이거나 경유이거나 알아보시면 되겠죠. 또 교통편에 있어서도 편리한 택시를 이용할지 아니면 사람 사는 구경도 하고
지나다니는 주변도 둘러보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지도 취향을 알아보시고요. 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행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편인지 아니면 큰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즉흥적으로 결정하는지 이거 정말 큰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음식인데요. 그 지역에 유명 맛집을 가는 거 좋죠. 하지만 나는 이 주변에 아주 맛집만 꼭 골라서 갈 거야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주변에 아무거나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취향을 둘 중에 하나씩은 고르셨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숙박인데요. 예쁘고 좋은 곳 너무 좋지만 또 가격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좀 따지는 편인데 혼자 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행에 동반자가 있다면 예쁜 곳을 좋아하느냐 혹은 가성비를 선택하느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취향이 빨리빨리 보느냐 느긋이 여유를 가지고 보느냐입니다. 저는 움직이는 거는 빨리빨리 움직이고요. 제가 목표한 곳에서는 느긋하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성향이 맞아야 여행 다닐 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성향이 또 나만의 독특한 취향이 있을 경우에 그룹 여행이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나의 성향이 어떤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멤버에 따라서 더치페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금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요즘 사진 찍는 거 정말 중요하죠. 남자친구 사귈 때 사진 잘 찍는 사람이 굉장히 큰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진이 중요한 시대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뭐 눈에 담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사진을 잘 찍어야 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자, 내가 혼자 갈 때는 나의 취향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행에 동반자가 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몇 개 정도는 맞아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계획 중요하다고 했고요. 성향, 느긋한지 빠릿빠릿한지 중요하다고 했고요. 짜잔! 결과를 보면요. 8개가 일치하면 천생연분입니다. 결혼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과 여행하면 싸울 일 없어요. 그런데 6개에서 7개가 일치한다? 몇 개만 조율하면 되는 사이고요. 3개에서 5개가 일치한다? 이거는 반대라고 봐야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0에서 2가지만 일치한다? 아, 여행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의절하고 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취향을 알아봤고요. 이제 여러분의 여행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비행기에 탔을 때요. 이렇게 헬멧을 굉장히 소중하게 포장해서 막 전용 캐리어에 담고 옷도 굉장히 막 스포티하면서 멋스럽게 입으신 분들을 봤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봤더니 그분들은 모터사이클 동호회 분들이더라고요. 아, 이 멀리까지 모터사이클 타러 오시는구나. 너무 재밌고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진의 미술관이죠. 저도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미술관 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사이클 타기를 원하시는 분, 사진 찍으시길 좋아하시는 분, 온천 너무 좋죠. 온천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온천 좋아하시는 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어, 보기만 해도 행복한 쇼핑이네요. 자, 이렇게 목적이 있어야 여행 계획을 세우기가 좋습니다. 제가 일본의 사가라는 곳에 열기구 페스티벌을 보러 갔어요. 제가 가는 일정 중간에 열기구 페스티벌을 참여할 수 있는 날이 한 3일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행 계획을 세워놨으니 일정에 맞춰서 다녀야지 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열기구 행사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여행의 목적이 뭐다? 열기구 페스티벌. 그러면 일정을 전면 수정해서 열기구에 맞춰서 열기구를 보고 나머지 2순위, 3순위에 해당되는 목적을 이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가실 때는 목적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취향도 확인했고요. 목적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자, 추억의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집 정리를 하다 보니 이런 책이 나왔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는
이렇게 두꺼운 책에 요렇게 정보는 굉장히 적게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소중했죠. 이런 책에 필기구에 카메라에 뭐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여행을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여행을 한다고요? AI가 다 해줍니다. 무엇을요? 우리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줘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AI가 무엇이냐? 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인 지능입니다. 그야말로 만들어낸 지능이네요. 어떻게요?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에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고 작업하는 수행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검색하는 거에 최적화된 결과물을 줍니다. 이런 너무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왜 이용을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배워서 합시다. 보시겠습니다. AI 종류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는 네, AI의 선구주자 챗 GPT입니다.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번에는 챗 GPT 다음에 다른 걸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제미나이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9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글로 검색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텐데요. 수업은 챗 GPT만으로 할 텐데 왜 제미나이를 말씀드리냐면 챗 GPT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질문을 받지 못합니다. 뭐 몇 시간 후에 이용해 주세요. 혹은 유료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안내문이 나옵니다. 질문의 어려움, 난이도에 따라서 개수 등등에 따라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챗 GPT가 멈추게 되거든요. 무료 사용에 한해서는. 그렇다고 저는 유료로 쓰기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가 멈추면 다음번 다른 AI를 사용합니다. 그때 구글의 제미나이를 많이 쓰고요. 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적인 분 계시다 그랬죠? 엑셀로 쫙 정리해서 분 단위로 계획하고 이렇게 정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은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면 엑셀로 정리된 표까지 쉽게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파일럿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네, 카톡에 있는 아수거, S컵입니다. 저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테니까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만든 리튼입니다. 이 리튼도 재미나게 사용하기 좋아요. 젊은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런 AI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 뭐 생년월일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이런 거 없이 그냥 60대 중년, 뭐 50대 컴맹 아니면 뭐 40대 여성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질문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도구일 뿐 모든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영사관을 알려줘라고 해서 사이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고 들어가서 접속을 해봤더니 나단 미국 영사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확인이 필요한 정보는 여러분이 두 번, 세 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게요. 하지만 우리는 찰떡같이 말해서 찰떡같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R, P, T가 있습니다. R은 역할이고요. P는 목적이고 T는 유형입니다. 역할을 줄 때 너는 베테랑 여행작가야 혹은 너는 30년 경력의 여행 가이드야 라고 줍니다. 왜요? 우리는 여행에 관한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에게 직업을 줄 때 너는 여행 전문가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냐. 혼자 하는 여행이 처음인 60대 혹은 40대 싱글 여성을 위한 여행. 이런 식으로 목적을 알려주면 좋고요. 아니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어린이를 포함한 뭐 10대까지 있는 뭐 10명 이상의 대가족을 위한 이렇게 목적을 넣으셔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형이에요. 어떤 식의 결과물을 여러분이 받고 싶으신지. 긴 설명문이 좋으시면 긴 설명문으로 답해줘. 혹은 5단계로 짧게 짧게 설명해줘. 혹은 뭐 A4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고 싶은 형태의 유형을 지정해주면 AI가 잘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 전에 챗GPT를 깔아보겠습니다. 챗GPT 앱을 깔려면 어딜 들어가야 돼요? 화면에 나와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챗GPT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챗GPT를 열면요. 맨 위에는 스폰서라고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옆에 NO라고 쓰여 있습니다. 챗GPT 맨 위에 검색했을 때 스폰서는 광고기 때문에 검색하시거나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그 밑에 하얀색 회오리 바람처럼 생긴 영어로 챗GPT라고 쓰여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 열기가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거, 그 밑에 보면 까만색 여러 가지 앱 속에서 회오리 바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챗 GPT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유사품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쳐보시면 안 되겠죠. 밑에 있는 검은색 챗 GPT 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영어로 챗 GPT라고 쓰여 있는 그림과 글씨를 확인한 이후에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다운로드하고 나서 화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챗 GPT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빨간색 박스 안에 챗 GPT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문이 나옵니다. 또한 민감한 정보는 공유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요. 주의사항 한번 확인 더 하시고 검은색 밑에 계속을 눌러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올까요? 짠! 이게 챗 GPT의 첫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때 플러스 이용하기는 요금이 추가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플러스 이용하기는 누르지 마시고 내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되는데 질문을 어디다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미러링 수업을 위해서 화면에 제 핸드폰 화면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저희 핸드폰이 보이죠? 이 화면이 챗 GPT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자, 오른쪽에는 PPT로 제가 설명이 용이하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어디다가 메시지를 입력하지? 바로 여기입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 메시지가 있고요. 실제로 제 핸드폰 왼쪽 끝을 보시면 까만색 줄이 깜빡깜빡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자, 타이베이 1년 날씨가 어때? 라고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질문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쭉 해서 답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챗GPT가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타자를 치기 싫으실 때 혹은 곤란하시거나 힘드실 때는 옆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마이크 보셨죠? 제 핸드폰 화면에서도 지금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이 마이크에 여러분 입력하실 수 있어요. 대만의 연휴는 언제야? 테이프하여 녹음을 중지한 다음에 제가 녹음했던 부분이 이렇게 대만의 연휴는 언제야? 라고 까만색
창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미러링 화면 안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 화살표를 누르면 챗 GPT가 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1년 동안 우리가 몰랐던 대만의 연휴들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이 기간을 피해서 여행을 하면 편리하겠죠. 네. 신정이 있고요. 춘절이 있고요. 평화기념일, 뭐 청명절, 중국 영향권이다 보니까 비슷한 연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날짜들을 너무나 손쉽게 글로 쓰지 않아도 마이크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마이크 옆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또 있습니다. 검은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어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이거는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대화하듯이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안녕. 나는 대만 여행이 처음인 중년이야. 중년인 여성을 위한 대만 여행 일정은 며칠이 좋을까? 여성을 위한 대만 여행 일정은 편안하게 즐기면서도 주요 명소를 충분히 볼 수 있는 4박 5일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이 정도 일정이면 너무 빡빡하지 않게 타이베이와 근교까지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어요. 타이베이에서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주요 박물관과 정원, 식물원을 방문하고 근교로는 예쁜 자연 경관이 있는 지우펀이나 양밍산도 추천해요. 마지막 하루는 대만 전통 마을이나 차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고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너무 편리하죠? 여행사에서 해줬던 일들을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한순간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여행사는 여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서 전화 통화해야 되죠. 통화가 안 될 경우도 있죠. 그리고 궁금한 거는 계속 쌓이는데 계속 질문하기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질문을 하면요. AI는 24시간 언제라도 대답을 해줍니다. 또 짜증내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여행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이 나 이거 좀 어려운데 하는 걸 물어보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려워. 컴맹인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줘. 라고 하면 모든 대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쓸만하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을 말로 하는 거 외에도 다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짠! 화면에 노란색 동그라미 보시나요? 여기에 보면 자, 덧셈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제 핸드폰 화면으로 넘어와서 더하기 표시를 눌렀더니 이미지 업로드, 글씨가 조금 작긴 하는데 이미지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미지 업로드를 눌러볼게요. 이 이미지는 어디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걸까요? 제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들어오는 거겠죠? 눌러서 제가 사진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다 여러분은 모르시니까 한번 제가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해볼게요. 타이 중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지? 자, 검은색 회색 창 안에 제가 말했던 게 그대로 타이핑이 됐습니다. 이거를 질문하려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되겠죠. 이 사진을 보고 AI가 어딘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답이 나왔네요. 사진 속 장소는 타이베이 더 리딩 스페이스로 보입니다. 이곳은 타이베이 시내에 위치한 독특한 도서관이자 카페로 북구풍 자,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행 계획을 짜다가 사진 한 장 가지고 여기 너무 멋진데 어디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했을 경우 사진을 찍고 AI한테 묻고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한 답이 아니라면 저는 이제 어딘지 아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곳이 아니야. 카페인 것 같기도 하고 물건을 파는 곳 같기도 한데 타이 중에 유명한 장소래. 어디지? 제가 그곳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말했던 게 다 녹음이 됐으니 검은색 화살표를 눌러봤습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속 장소는 어디입니다 라고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질문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여행 일정을 세웠다면 그 일정을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저장할 만한 내용을 제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묵기에 안전한 타이베이시의 숙박 지역은 어디일까? 제가 일부러 여성 혼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안전한 지역을 추천받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질문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AI는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안전한 지역으로 시먼딩, 그 다음에 중샤오 푸싱, 타이베이 메인스테이션 이런 지역들을 추천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 대답, 나 이런 거 저장하고 싶어. 그랬을 때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이 저장이 되고 나중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챗 GPT를 다운로드만 받으신 분들은 회원가입까지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나의 기록이 남는 게 싫고 혹은 나의 이메일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는 것조차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회원가입 없이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여기 보이시죠? 노란색 여기 안에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렀더니 그동안 제가 질문했던 거 오늘 타이베이 날씨 정보 아까 질문했었던 기록이 보이고요. 또 타이베이 호텔 추천 제가 어제 수업 준비를 위해서 질문했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쭉쭉쭉 지난 30일간의 기록들이 다 보이고요. 이 중에서 내가 혹시 우측을 클릭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검색했던 것들. 이 타이페이 이런 질문을 했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랬을 때 여러분이 맨 밑에 보면 여러분의 계정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의성차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제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여기에서 오른쪽 점 3개를 눌러봅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나요? 중간쯤에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이라고 제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장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자, 타이베이 첫 방문이라면 교통과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좋은 호텔을 추천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받은 이 내용을 우측 상단 점 3개를 눌러봅니다. 여기에서 아카이브의 보관 보이시나요? 네, 중간쯤에 이 아카이브의 보관을 클릭하면 여러분의 채팅이 아카이브에 보관됨이라는 창이 떴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선 2개를 눌러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이 안에 아카이브는 저희 계정에 들어가서 점 3개를 눌러서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호텔 타이베이 해서 제가 방금 저장했던 내용이 아카이브에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저장하고 싶다 한다면 챗 GPT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회원가입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나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서 이런 기록이 남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질문하고 원하시는 답을 얻으시고 그냥 여러분이 뭐 기록을 따로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기록 중에서 타이베이 날씨 정보 아까 물어봤던 것들을 여행 동반자가 있어서 공유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우측 점 3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링크가 공유가 됐습니다. 자, 이 링크 공유를 눌렀을 때 밴드와 메일 등 다양한 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밑에 화면을 옆으로 쭉쭉쭉 밀면
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고 네이버 마이박스로도 보낼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 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행 동지가 있다면 여행 동반자에게 보내셔도 좋고요. 만약에 챗 GPT에 보관된 것보다는 내가 카톡이나 메일에서 보는 걸 편리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메일에다가 보내기 하시면 편리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한테 공유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우측 3개의 점은 공유하거나 내가 찾았던 내용들을 보관하거나, 이건 혹시 삭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점 3개를 눌렀더니 밑에 삭제가 있죠. 이 삭제를 누르면 요 채팅에 관한 내용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름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름 변경을 눌러봤습니다. 인천 대만 저가 항공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저장한 게 아니에요. 챗 GPT가 본인이 저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우고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만 항공권이라고 이름 바꾸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채팅은 대만 항공권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점셋은 여러분의 설정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은 내용을 위에서 2번째 공유를 누르면 나와의 채팅, 메일 등으로 보내고 그 아래 이름을 바꾸게 하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저장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밑으로는 챗 GPT의 기록함에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카이브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왼쪽 상단 점 2개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를 클릭. 그러면 그동안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카이브에 저장된 건 어디 있다고요? 내 이름 옆에 점 3개를 누르면 중간쯤에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 클릭합니다. 그러면 호텔 타이페이, 대만 안전여행도시 타이페이 12월 날씨 등등 제가 아카이브에 저장하기를 원했던 내용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계획하실 때 중요한 내용들을 나 그때 이거 참 유용했어 하는 거를 다시 찾기 쉬우려면 아카이브에 저장해 놓는 게 좋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저희가 챗GPT로 한번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여러분이 왼쪽 상단은 기록과 설정, 아카이브가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의 팁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목적을 주라고 하셨죠. 질문할 때 AI에게는 너는 누구누구야?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대만 전문 여행 가이드야 라고 줬습니다. 대만이 처음인 중년은 대만 여행 며칠이 좋을까? 이런 질문도 좋고요. 또 대만에서 대만도 여러 도시들이 있으니까 추천하는 도시는 이런 질문을 해도 좋고요. 다음으로는 4박 5일 일정으로 여행 계획을 부탁해. 우리가 앞서서 취향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는 꽃과 식물과 박물관, 미술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좋아해 라고 챗 GPT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고마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네가 알려준 일정에 각 정확한 주소, 개장 시간 혹은 가격도 알려줘라고 해보세요. 질문이 주르르륵 열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서 챗 GPT가 여러분을 알아가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종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너는 베테랑 대만 전문 여행 가이드야. 대만 여행이 처음인 중년을 위한 4박 5일 여행 일정을 부탁해. 나는 꽃과 식물, 박물관, 미술관을 좋아해. 구글 평점 4.0 이상의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서 각 장소의 주소와 영업시간, 가격도 알려줘.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추천 부탁해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AI는 모든 대답이 다 다르게 나와요.
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베테랑 대만 전문 여행 가이드야. 대만 여행이 처음인 중년을 위해서 4박 5일 여행 일정을 짜려고 해. 나는 꽃과 식물, 박물관, 미술관을 좋아하고 구글 평점 4.0 이상의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서 각 장소의 주소와 영업 시간, 가격도 알려줘.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으로 추천 부탁해. 엄청나게 긴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주문을 하면 자, 했더니 보이시죠? 검은색 하단 창에 벌써 타이핑이 됐고요. 화살표를 눌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문이 많았잖아요. 처리하는 데 속도가 좀 걸리겠죠. 벌써 답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술이 배부르지 않죠. 이 대답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 대답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 딱 집어서 이거는 제외하고 다른 걸 찾아줘. 이런 주문을 하시면 되겠죠. 벌써 1일차가 나왔습니다. 야시장도 나오고요. 입장료 무료라고 하고요. 2일차에는 식물원과 중정기념당 등등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챗 GPT가 막혔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른 앱을 까시고 또 질문하시면 되겠죠. 다른 앱도 하나만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용 방법은. 당황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판을 깔아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즐겁게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고 실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마무리해야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마무리. AI 앱을 다운로드 후에 빨간색 글씨 회원가입 저는 추천드려요. 자료를 찾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취향과 목적에 맞게 계속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필요한 내용은 아카이브에 저장해 놓으세요. 저장한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순간순간 찾아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일행에 공유하셔도 좋고요. 나와의 채팅방으로 공유해서 메일이나 채팅에서 카톡에서 쉽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1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